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양시장이 상승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오늘장 탄력 변화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상단이 약간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로 외국인 매도세도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확실히 주도 종목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도 살펴보시면 주목받는 종목들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섹터라든지 혹은 또 지금은 또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이 몇 가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씩 엇갈리는 흐름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은 좀 한 차례 빠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4에서 5% 정도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이종복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지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에도 항상 마음 AI 이 종목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장 참 잘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차 전지는 혼조세를 기록하는 것 같은데 오늘장 특징 알려주세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인데 국내장 양호입니다. 아침에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진행자 코멘트처럼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반등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쪽을 좀 시간을 좀 쓸까요? 자, 이 지금 나스닥 시장인데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핵심 주도주 추세 패턴 설명해 주면서 지수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수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시장도 지금 보면은 반등세가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4월 말 때부터 올라갔던 이 폭이 길고 큰 게 또 지금은 또 반등이 이어지는 쪽으로다가는 유리. 근데 다시 7월 19일 고점을 기준으로는 하락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고 그 하락 트렌드에서도 일단은 중심을 위로 올려놓은 것은 긍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보면 알겠지만 최근래에 15일 가까이 빠지고 지금 8일째 버팅겨주고 있어요. 이걸로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 나스닥 시장도 반등을 이어서 주고 싶은 그림인데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60일 이평선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분기예요, 분기. 우리가 보통 한 달을 20에서 22일로 얘기합니다. 실거래일수로. 그러면은 60일이면 석 달 정도 되는 거죠. 석 달. 그럼 석 달이면은 1분기. 1, 2, 3, 4, 5, 6 해서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변곡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 분기 변곡점이 제대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3분기도 수익으로 마감을 하겠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파웰 의장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고 평상시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표하면 또 누굽니까, 여러분? 네, 나는 지표 분석만 5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1차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단계별로 결정적인 지표가 나올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잘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해주면 지표가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을 때 시장은 올라갑니다. 다만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을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다가 이들이 이제 변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 잡지만 중국처럼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뉴스는 쇼입니다, 쇼. 어차피 자기네들이 물가 잡으려고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상인으로 생각하면은 거꾸로 얘기가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표를 거꾸로 해석을 해야 유리하다는 얘기 해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인데 고용은 예상치가 좀 떨어지게 나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뭐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 줄 거니까 참고하고, 일단 오늘은 구인 인원이에요. 구인 인원이 지금 조금 높은 쪽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일 얘기하고 모레 얘기해도 되는 걸 또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고, 이제 나스닥 기술적으로 15,250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예, 거기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볼 거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보면 배터리는 혼조지만은 AI하고 반도체가 강한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마음의 AI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마음이는 나한테 물어봤을 때 긍정의 대답을 듣지, 일반적으로 펀더멘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 별로 안 좋게 얘기한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 날라가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3만 원 찍었어요, 여러분. 갭을 메꾸러 밀릴 때는 매수 기회. 지금은 역시 추세 패턴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주식은 박스권 저점에 왔을 때 매수하면 수익을 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기 바란다라는 말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하고 비슷한 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코난은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쭉 밀려 있고 이제 박스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AI가 강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인데, 역시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를 빼면 안 되겠죠. 근데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싶은데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지수 부담. 그리고 하이닉스도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가지만 일종의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언저리, 짧게 얘기하면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2만 원에서 11만 원의 박스라고 볼 수도 있고, 12만 원 돌파하면 이제 전고점이 13만 원이 있으니까 12만 5천 원으로도 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관심 갖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박스권 고점으로 가니까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장기로 봤을 때 종합이 340을 간다라고 봤을 때가 지금 매수. 대신 기대 수익은 13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 시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저런 설명은 안 하고요. 어쨌든 오늘장 반도체 관련주, 한미 반도체에서부터 하나 마이크론 등 반등이 이어지려고는 하는데,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신 이거는 매수 추천 의도보다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보다 보면 오늘도 반도체 강할 때 오로소 테크놀로지 날랐어요. 이거였죠. 내가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가진 주식은 오로소 테크놀로지. 그쵸, 여러분? 이거 한참 전 얘기입니다. 여기 죽어 있을 때 엊그저께 2만 5천 원 언저리로 가더니 다시 전저점으로 밀렸고, 다시 또 2만 5천 원 언저리로 가려고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게 움직임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게 지수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다. 요 얘기 한 거고, 배터리 쪽은 두 번째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AI 관련주나 이쪽이 움직임이 양호한 거에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받아야 되느냐? 배터리 쪽의 가격 부담. 배터리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등 최근에 먼저 올라오고, 이쪽이 조금 다시 가격 부담을 느끼니까 반도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AI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정도로 판단됩니다. 네, 2차 전지 가격 부담이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로 옮겨 붙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뒷골 땡깁니다. 지수가 저 중국 시장 내 방송할 때마다 저거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눈팅이 밤팅이에 뒷골도 땡기고,
그래도 선물 지수와 이건 정확할 거니까 335 돌파, 333 지지 체크.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같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장은 335 돌파, 333 지지 체크인데 미국 시장의 지수에 따라 우리나라 반등을 줄 수 있는 쪽에 적정 수준을 이종복은 저 정도만 한 340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340에서 343짜리입니다. 이것도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종합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종합으로 얘기하면 2600선이에요, 여러분. 종합은 2600선 언저리까지는 가야 뭐 그나마 좀 미국하고 좀 키 맞는 거 아니냐 정도가 내 의견인 거고, 조금 작게 움직일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움직일 때는 2580 플러스 마이너스, 종합으로 얘기하면 2580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더 낮은 저항이고요. 거기서는 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그 정도로 올라가면 지수는 한 차례 다시 좀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저걸 강조하는 거고, 아까 마음이처럼 지수가 저런 쪽으로 올라갔을 때 저렇게 급등을 하면 매도하고,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더라도 배터리 쪽이나 반도체 주도주가의 주식들이 못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쪽을 매수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일명 주도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럴 때 핵심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2차 전지나 반도체 등 주식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는 지금 추세 패턴의 중요성 2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I 쪽하고 로봇 쪽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자주 얘기해 줬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주도주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배터리가 강력한 주도주인데 저쪽이 지금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한미 반도체 징그럽게 안 빠지죠. 저런 식으로 안 빠질 때는 얘들이 지속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투자 수익을 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을 어느 쪽에서 내야 되느냐? 이쪽이 안 빠질 경우에 인공지능, 로봇에서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갈게요. 보다시피 종합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위클리로 바뀌어 있네요. 그쵸? 예. 자, 우선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그냥 찌글찌글이라도 올라가야 어쨌든 깔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다시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고, 지수가 잘 움직이려면, 자, 그러면 지수가 잘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방식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움직여야 지수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혹은 삼성전자, LG에너지,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야 지수가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 부담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둔하죠. 그러면 21선을 밑으로 깔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주식들이라도 많이 올라가야 지수가 잘 움직이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이 21선을 깔고 움직이거나 한번 부딪히고 돌파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필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가야 그런 특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21선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거래량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죠.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뚫고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종목들이 아까 마음이처럼 떠서 나온 다음에
흘러내리니까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떠서 나와서 예전처럼 팡팡팡팡 치고 가면 저걸 뚫고 올라가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거 하나는 조금 빨라도 먼저 얘기할게요. 인포뱅크도 내가 긍정으로 얘기했는데 못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21선을 뚫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일 로보틱스가 21선은 뚫고 61선 241선에 부딪히고 밀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1, 2, 3, 4, 5, 6, 7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빠진 주식들은 지수가 조금 반등을 주려고 할 때는 위로 팍 쏩니다. 근데 위로 팍 쏴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방향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위로 올라가지만 추세 패턴상 역별의 주식들은 저항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그걸 뚫지 못하면 그 어떤 선들에 가면 차익 매도가 나오든 경계 매도가 나오든 맞고 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시 배터리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포스코가 이제 얘들은 아까 걔들은 1, 2, 3, 4, 5, 6, 7 해갖고 이쪽으로 밀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서부터 저쪽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밑으로 빠지는 주식들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주식들이 빌빌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시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최근래까지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고 2차 전지 배터리과의 주식들은 우상향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고 AI 로봇이나 제약주 일부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 이거 지금 특징주입니다. 지금 보면 자화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어떻게 빠졌나. 내리갔다 올라갔다 내리갔다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인포뱅크나 그런 주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들은 추세 자체가 우측으로 가는 추세죠. 17,000원대에서 저점이 나오고 우측으로 상승으로 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니까 움직이는 이 탄력도 큰 거예요. 근데 이쪽은 밑으로 밀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밀리고만 있기 때문에 탄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밀렸던 주식들이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데 사인이 안 들어왔네요. 끊겠습니다. 어제 핵심 주도주 추세 패턴 설명한 미스터 마켓과 지금 방송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핵심적인 분석과 전략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켓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